아키 카오리스마키 감독의 신작 사랑은 낙엽을 타고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기대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작품이 이룬 성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제76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명 영화제 수상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미학적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TMI지만 제76회 칸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영화는 3편이나 됩니다. 유재선 감독의 잠,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 그리고 김창훈 감독의 화란까지 말이죠. 제가 이 작품을 기대했던 두 번째 이유는 제목이 팍 꽂혔기 때문입니다. 뭔가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낙엽을 타고의 원제인 Fallen Leaves를 번역하면 낙엽이 될 텐데요. 말인즉슨 산악타라는 제목은 국내 개봉을 하면서 변주를 준 것이겠죠. 아마도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창안한 타이틀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키 카오리스마키 감독의 영화는 한 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건너편이 그것인데요. 독특한 리듬을 가진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요. 감독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카오리스마키의 작품들인 천국의 그림자, 아리엘, 성냥 공장 소녀는 프롤레타리아 3부작으로 불리기도 하죠. 사랑은 낙엽을 타고 역시 이러한 계보를 잇는 듯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작품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노동자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개와 기차 상징, 아트 시네마에 대한 애정, 사운드의 영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리 채플린을 경유한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랑은 낙엽을 타고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Muistatko sitä iltaa, kun laulat karaokea? Siinähän istui ne kaksi naista. Tapasin sen pienemmän myöhemmin. Mentiin melkein naimisiin. Miksi te menneet? 산악타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는 영화인데요. 저에게는 그 껍데기 안에 있는 남녀의 정체성이 특히 흥미롭더라고요. 두 주인공인 안사와 홀라파는 노동자입니다. 도입부에 안사는 슈퍼마켓 노동자로, 홀라파는 제조업 관련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죠. 둘은 유사한 시점에 첫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데요. 안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때문에, 홀라파는 근무 중 몰래 마신 술이 원인이 되어 잘리게 됩니다. 저는 두 인물 모두 인간이 섭취하는 무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설정이 인상 깊더라고요. 이 상황을 악랄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사와 홀라파는 부르주아에게 빵을 빼앗긴 프롤레타리아다 라고 말이죠. 이 점에서 이런 의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사가 가지고 나온 음식은 레알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홀라파의 술도 그렇게 봐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쪽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홀라파는 술 외에는 그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데요. 딱 한 번 안사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먹는 샐러드가 전부죠. 그러니까 그에게 술은 삼시세끼 채워주는 주식인 것입니다. 조금 더 파보면 영화는 술에 대해 다소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홀라파가 잘린 이유는 면밀하게 보면 관리자가 술 그 자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지 술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그르쳤기 때문은 아닙니다. 첫 직장에서 팔을 다친 것도 노후화된 도구를 개선하지 않은 사장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직장인 공장에서도 일과 관련된 별다른 이슈는 없었죠. 특히 첫 직장에서 사측은 사고가 난 노동자에게 응급조치 수준의 치료만 해줄 뿐이고요. 오히려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아마도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술을 문제로 삼아서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자본가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술을 다루는 이 작품의 태도는 개와 기차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안사는 곁을 떠난 홀라파의 빈자리가 헛헛했는지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 머무르는 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관리하던 사람은 여기 있으면 기계 때문에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녀에게 개를 넘겨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개가 홀라파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홀라파는 개와 같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기계에 의해 팔을 다치고 기계 장치인 기차에 치여 코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언제나 기계로 인한 위험 속에 있는 거리의 개의 상태와 공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홀라파를 부수는 것은 술이 아닌 기계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홀라파가 기차에 치이는 시점이 금주를 성공한 직후라는 지점도 흥미롭죠. 아무튼 저에게 이 기계는 자본가들이 축조해낸 노동의 현장에 대한 비유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 발 더 들어가 다소 무리하게 접근을 해보면요. 기차는 산업혁명의 상징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홀라파를 쓰러뜨린 것은, 그리고 그 결과로 두 남녀의 사랑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을 만들어낸 거대한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저에게 사랑은 낙엽을 타고는 자본가
안사에 대한 시니컬한 시선을 갖는 영화로 보이는 것인데요. 차량이 필요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사장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은 자본가에 대한 일종의 조롱일 것 같고요. 안사와 홀라파가 본격적인 썸을 시작하는 시점은 안사의 두 번째 직장인 바의 사장인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르주아가 몰락하는 바로 그 순간 안사와 홀라파에게는 로맨스가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녹아있는 아트 시네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산악타는 영화라는 예술에 대한 귀여운 애정이 녹아있는 작품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사와 홀라파의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되는 곳이 극장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연락처를 분실해 만나지 못한 그들이 다시 좋아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극장 앞이기도 하죠. 또한 그들이 말다툼을 하는 시퀀스 직전에 안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뉴스를 끄면서 전쟁은 싫어라고 외치는데요. 이때 그 뉴스에는 전쟁으로 인해 극장이 파괴되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극장의 파괴와 남녀의 헤어짐을 접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극장이 그곳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이들의 사랑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저에게 사랑은 낙엽을 타고는 전쟁이 벌어지는 음울한 세상에서 영화에 대한 자그마한 희망을 품은 작품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더 파보면요. 감독이 애정하는 영화는 특히 소위 말하는 예술 영화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안사와 홀라파의 데이트에서 관람하는 영화가 짐자무시의 데드돈 다이이기도 하고요. 극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브레송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죠. 또한 안사와 홀라파의 등 뒤로 보이는 포스터에는 고다르의 미치광이 삐에로 포스터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이 작품이 다루는 영화들은 모두 일반 대중영화라고 말하기는 힘든 영화들이죠. 개인적으로 미치광이 삐에로 같은 영화는 호락호락하게 볼만한 영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TMI인데요. 아키 카오리스마키와 짐자무시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Mitäs nyt? Haluaisitko elokuviin? 제가 챕터 1의 끝자락에 이 작품에 녹아있는 영화에 대한 애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를 인용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은 낙엽을 타고는 영화에서 들리는 사운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이 작품에서 흐르는 모든 사운드는 사실상 두 남녀의 상황, 감정 상태 등에 대한 반영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들이 처음 시선을 마주치는 그리고 사랑의 스파크가 튀는 바로 그 순간 가라오케에서 누군가 부르는 음악이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죠. 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작품에 나온 모든 노래가 다 좋았는데요. 특히 Syntynyt suruun ja puettu pettymyksiin.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보니 슬픔 속에서 태어나 실망의 옷을 입고 라는 뜻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사랑을 낙엽을 타고 속 모든 소리가 주인공들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영화에서 반복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라디오 뉴스 역시 안사 홀라파에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세계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슬라보족이라는 뿌리, 모스크바 협약,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크림반도 등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오랜 대치의 문제와 뭔가 계속 엇갈리는 안사 홀라파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둘의 면면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접붙여보면 여러 비유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찰리 채플린을 경유해서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화의 끝자락 태어난 홀라파와 그를 기다리던 안사는 함께 걸어갑니다. 공원 같은 곳을 관통하며 화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걷죠. 이때 그들은 채플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명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있다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텐데요. 제가 보기엔 안사 홀라파의 삶이 정확히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직 노동자로서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희극이라기보다는 비극에 가깝겠죠. 심지어 홀라파는 집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은 스크린을 통해 특히 정서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희극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된 역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앉아서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기분이 어때? 그렇게 웃기만 하는 게 옳을까? 라는 창작자의 일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결말은 묘하게 희망적입니다. 영화의 끝자락 언급드린 것처럼 남녀는 카메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걷는데요. 채플린의 워딩에 의거해서 본다면 이것은 비극에서 희극으로 향해가는 방향이겠죠. 즉 창작자는 안사와 홀라파에게 희망의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결론을 지어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은 낙엽을 타고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되는 어느 노동자들의 사랑 이야기.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